안녕하십니까. 수몰입니다. 오늘 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 조 선생님이 오셨고, 오늘은, 디파이가 아니라, M2E도 아니라, 오늘은 NFT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NFT냐? 10KTF라는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NFT 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NFT 스터디 최우등생 중 한 분이신 우리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께서 10KTF를 완벽 분석해 주신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조 선생님 환영해 주십시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요즘 디파이 섹터가 좀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웹3 약간 트렌드랑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NFT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공부한 거를 또 독자님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0KTF를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10KTF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0KTF는 제가 작년 이제 10월 달인가 9월 달에 이제 NFT 막 하이프가 막 엄청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블루칩 프로젝트 NFT를 갖고 있었는데, 트위터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방이나 아니면 신발들을 막 민팅을 하더라고요.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NFT 모양이 들어가 있는 어떤 버추어 굿즈를 막 민팅하길래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막 찾다 보니까 이제 10KTF 프로젝트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면 10KTF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굿즈를 자신들이 이제 민팅을 해줬었거든요, 사이트에서. 네. 그래서 처음 이제 10KTF가 그 존재를 알았어요. 그냥 존재만 알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랐고, 그냥 단순 민팅해주는 플랫폼인가 정도로 알고, 좀 세월이 좀 지난 얘는 거죠.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쵸. 되게, 보통 네. 원숭이 얼굴, 그러니까요. 고양이 얼굴 이런 건데, 이거는 가방인데 뭔가 무늬가 네. 들어가 있는데, 뭔가 짝퉁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웹사이트를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약간 컨셉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약간 일본 선술집에 들어가면 주방장에 와서 뭐 시키겠냐?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딱 화면에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셉이 진짜 정말 좋다. 신기하다. 가방을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네? 컨셉충 같다, 이거. 뭐, 이 정도 생각하고서 좀 사실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수목님, 그 시즌 3였나요? NFT 스터디 때 뭐 발표하겠냐라고 목록을 봤는데 익숙했던 10KTF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 스터디를, 지금까지 이제 NFT 스터디를 시즌 1, 2, 3를 했었고, 우리 조 선생님께서 시즌 3 때 참여를 하셨는데, 해당 그 분석 대상은 제가 이제 뽑거든요. 과거에 안 했던 것 중에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뽑는데, 시즌 3 때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가 10KTF였어요. 근데 이제 전체 목록 중에서도 제가 뽑으면서도 특별히 이거는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프로젝트들이 항상 있거든요. 10개, 20개를 뽑아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이 가는 거였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 경력자들한테 맡겨요. 시즌 1, 2에서 잘했던 사람. 조 선생님이 처음 참여하셨는데 10KTF를 딱 고르시길래, 그래도 조 선생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배려를 해서 제가 약간 이분은 처음이라도 잘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제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즌 3 때 분석했던 거, 그게 벌써 한 2달 됐나요? 그쵸. 2달, 3달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걸 더 업데이트해서 오늘 오신 거죠? 그쵸. 그때 이제 알았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정제된 거를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막 글을 썼었어요. 그거를 또 블로그 통해서 공개도 했었었고, 근데 처음 쓰다 보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조금 맥락도 안 맞고 좀 더 어렵겠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또 이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좀 썰도 풀고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10KTF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한테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10KTF입니다. NFT를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한 번쯤은 오픈시에서 클릭이라도 한번 해보셨던 프로젝트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역주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최근에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10KTF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게 유가랩스랑 이제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뒷부분에 맞습니다. 물론 얘기하시겠지만. 그래서 10KTF가 이제 최근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최근 NFT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키워드 중에 이제 두 가지가 10KTF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 근데 첫 번째는 NFT 홀더들, 컬렉터들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나레이티브가 있는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다는 네. 게 어떤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나레이티브가 이어지면서 이 나레이티브 따라서 사람들이 NFT를 민팅하는 게 마치 그 스토리의 하나의 부분인 것처럼 좀 참여할 수 있는? 한마디로 네. 그 홀더들의 의사결정이 네네. 내러티브에 개입된다는 말씀이죠. 그쵸. 그래서 마치 내가 진짜 어떤 나레이티브의 하나의 인물이 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서 민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너무 느꼈어요? 느꼈죠. 네, 느꼈어요. 일단은 아니 저는 안 네.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좀 느끼긴 했어요. 사실 재밌기도 했고요. 사실 이런 거 뭐 관심 많으니까 사실 한 번씩 꼭 해보는데 생각보다 민팅하는 게 진짜 참여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금 요즘 역주행하는 이제 이유고. 혹시 10KTF가 무슨 뜻인지 알까요? 이게? 전 10KTF를 사실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네. 10KTF 네. 테스크포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만개의 테스크포스. 대부분 NFT들이 만개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10K 수도 있고. TF는 모르겠네요. KTF 하면 우리는 이제 코리아 팀 그러니까 뭐저 맞아요. 통신사 KTF라. 네, 근데 구글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꽤 찾아봤는데. 어쨌든 의미는 네, 모른다. 모른다. 자, 하지만 어쨌든 10KTF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10KTF 누가 만든 거야? 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면이 있는데 이분. 네, 이분이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위뉴사의 어떤 코파운더십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비풀이라는 이제 NFT 작가 분이시고. NFT 씬의 뭐 최고의 슈퍼스타죠. 그쵸.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티 경매에서 몇 천억이었나요? 에브리데이스라는 그 작품을 엄청난 금액에 금액 800억이었나요? 네, 판매를 하시고. 생존 작가 중에 뭐 세 번째나 네, 그랬죠. 뭐 스타덤에 이제 오르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위뉴라는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뭐 공연 연출하는 사람들, 애니메이션 다루는 사람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갖고 위뉴사라는 걸 만들었고, 이 위뉴사는 재밌게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문화를 NFT에 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루이비통 같은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랑 프로덕트를 만들다가 작년 9월이죠. 탈중앙화된 웹3 세계에 10KTF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위뉴사에 대한 사실 사람들이 관심도가 별로 없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누군지도 몰랐고 사실 관심도 없었고 비플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네. 뭐지?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바라보게 됐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트위터에 작년 9월 달에 사진에 보시는 이제 와그미상이라는 분, 어떤 캐릭터가 GMFriend라는 이제 단어를 트위터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이 와그미는 사실 크립토에서 많이들 쓰시는 용어잖아요. We are going to make it 이라는, 우리는 모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축약어라고 하나요? 와그미, 그 사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일본어로. 그래서 이제 와그미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10KTF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제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와그미사는 이 뉴도쿄라는 곳에서 작은 어떤 잡화점을 하는 어떤 주인이에요. 내러티브가 네. 벌써 있네. 벌써부터 와그미상이 네, 뉴도쿄의 네. 그 잡화점의 사장님이다. 사장님이다. 근데 이 사장님은 재미있게도 자신이 이제 장인처럼 실과 바늘로 물건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그런 잡화상인데, 이 와그미상이 어떻게 보면 뉴도쿄에서 겪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결국 스토리로 만들어냈어요. 이 10KTF는. 이런 나레이티브가 밝혀지기 전에 그 NFT 시장에 블루칩 NFT를 활용해가지고 버추어 머천다이즈를 어떻게 보면 가상 어떤 패션, 웨어러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와그미상이 잡화상이니까 그 잡화상에서 블루칩 홀더들이 이제 손님들이고, 그 손님들한테 자신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NFT를 모양을 담은 컨셉이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나눠줬다. 네. 왼쪽 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음. 쿨캣 이 NFT를 갖고 와가지고 신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요 하이칸에 맞아요.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신발을 딱 만들어주고, 요거는 뭐죠? 위자드라는 프로젝트가요. 위자드를 갖고 오면 네. 이제 데이팩이라고 돼 데이팩, 있는데 백팩이죠, 뭐 백팩. 예, 음. 백팩을 들어가 있는 거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상 프로젝트들 10KTF가 대상으로 하는 몇몇 PFP 프로젝트의 홀더들이 와가지고 신발 하겠다, 가방 하겠다 네. 하면은 그게 들어가 있는 거를 민팅을 해줬다. 네, 맞아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좌측에 보이시는 이제 피지라고 돼 있는 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10KTF의 멤버더라고요. 피지. 네, 이 멤버고. 처음에는 멤버 아닌 척 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멤버가 이 BAYC, 그때 당시 BAYC가 사실 삽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BAYC 홀더니까 이제 트위터에서 자신의 어떤 커뮤니티를 활용해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NFT를 민팅해서 리트윗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BAYC를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팔로워들한테 10KTF라고 적혀있는 이 신발과 백팩은 도대체 뭐지? 라는 궁금증을 자아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10KTF 사이트에 와가지고 자신들 지갑 연결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NFT, 어떤 웨어러블을 민팅해서 SNS로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내 프로필의 그 NFT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뭔가 신발, 가방, 뭐 이런 아이템을 민팅할 수 있게 해준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네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디파이에서도 유저들을 뺏기 위해서 또 유저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뺏기 위해서 스시스왑이라는 프로토콜이 리워드를 더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끌어왔었거든요. 뱀파이어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BAYC, 뭐 쿨캣 등등등 그 당시 블루칩이라고 불렀던 유저들을 대상으로 너네 NFT 갖고 오면 내가 무료로 뭐 딴 걸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유저 베이스를 전부 다 10KTF가 막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뱀파이어, 핏바는 네, 기존의 블루칩들한테 약간 핏발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스며들었다. 네, 그게 근데 너무나 시장과 잘 맞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숨에 몇만 개가 쑥쑥쑥쑥 컨셉이 민팅이 딱 됐던 거죠. 시장도 좋았고 컨셉도 좋았고 마케팅 전략도 훌륭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스토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스토리라는 게 어떤 글로 스토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뭐 짧게 한 줄, 두 줄씩 어떤 단어들을 막 써가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막 자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백팩을 가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트위터를 팔로우 했을 테니까 점점 올라오는 포스팅에 관심을 갖고 근데 그 포스팅을 보니까 뭔가 이게 단지 백팩만 주는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나레이티브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추측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댓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블루칩을 가지고 민팅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었는데 뭔가 뭐 트위터를 가지고 슬쩍 이미지 하나씩 둘씩 공개하면서 뭔가 내러티브를 전개를 하는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맞아요. 그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 커트만 모아왔거든요. 사실 커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커트는 좀 알아야 된다. 핵심 커트들만 모았는데 맨 좌측에 있는 와그미산이 우리 가게가 이제 오후 이제 몇 시에 열 거고 그 누군가 그들 데이컴이라고 돼 있잖아요. 비포 데이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이 오기 전 10시간 전에 우리가 그 샵을 오픈할 거야. 그럼 10시간 후에는 이제 닫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영어로.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다시 민팅을 시켜줬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단시켰어요. 한 10,000개 되기 전에 너무 몰리니까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그들이 오기 10시간 전에 오픈하고 닫을 거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사람들한테 다시 민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민팅이 끝나고 그 중간 두 번째 이제 사진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와그미산 상점에 칼이 하나 탁 꽂혀 있죠. 의미심장하게. 그 데스크네요. 와그미상 아까 서있던 데스크에 와그미상은 없고 칼만 탁 꽂혀 있어요. 무서워라. 그러면서 그 다음날 메시지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사진인데 Where are you? 너 어딨니? 너 말했잖아. 10시간이라고. 7시간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첫 번째 트윗에 10시간 동안 가게를 오픈할 거다라 얘기해놓고서 실질적으로 7시간 만에 클로즈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데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없었거든요. 근데 데이라는 게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이 10KTF의 와그미산을 괴롭히는 건달들이었던 거예요. 그 건달들이 어떻게 보면 와가지고 야 너네
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돈 내야지.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건달들이 와서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 뭐 이거 보여줄 테니까 돈 내죠.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건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오기 전에 문 닫고 도망가야 된다고 10시간 동안 자기가 가게를 오픈할 거니까 빨리 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놓고서 실질적으로는 7시간만 열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달들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꽂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너 어딨니? 너 10시간 동안 연다며. 근데 왜 7시간밖에 안 하고 갔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의미심장하게 이제 메시지를 딱 남기고. 칼이에요. 예, 그래서 칼 꽂혀 있는 거를 확대하면, 요런 메시지가 있었다. 사람들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을 기다린 거죠. 그 다음 이제 올라온 사진을 보면은, 여기 자그마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요. 네. 뭐냐면, 건달들이 와가지고, 내 잡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훔쳐갔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보호하는 그 비용을 3배 더 내라 라고 요구를 했다. 다행히도 이제 와금이사는 좀 긍정적인 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시 그런 물품들을 만들 수 있는 실과 바늘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내가 숨겨놨으니까 이 상점, 이 10KTF에서 이 와금이산이 운영하는 잡화점을 다시 꽉꽉 채울 수 있게 너네가 좀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민팅을 해달라는 요청을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야, 네. 내러티브가 벌써부터 재밌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앞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처음 부분인 거예요. 처음 이게 한 대도 안 된 나레이티브예요. 잠깐만, 이거 오늘 저기 우리 영상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진진한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금이산의 어떤 잡화점의 모든 그 물건을 건달들로부터 뺏기고 여기를 다시 재건하자. 근데 재건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NFT 컬렉터들한테 너네들이 민팅을 해서 다시 채워줘 라는 의미를 던지면서 민팅을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네. 이러니까 참여하는 느낌이 나. 참여하는 느낌이 탁 나는 거지. 나도 와금이산을 서포트 해야겠다. 우리 불쌍한 와금이산 화이팅 하면서 소중한 일호를 여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재밌어서 하나 둘씩 이제 민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10월 15일 날 우측에 보이는 짤이 올라오게 돼요. 그 아까 전에 데이라는 사람들의 정의가 사실 없었었거든요. 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건달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당시는 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10월 15일 날 이 데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They think they can hide from us 라는 이제 트윗을 올리면서 건달들이 담배를 피면서 와금이사는 자기네들이 우리를 피해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 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사진이 딱 올라와요. 건달이에요? 그게 얘네들이 건달인 거죠. 되게 귀엽죠.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약간 프로젝트의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토다즈? 토아즈? 크립토아즈의 맞아. 그 크립토아즈가 네. 한마디로 이 세계관에 약간 악당 역할로 나온단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크립토아즈가 건달, 그다음에 크립토아즈를 악당.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NFT 씬에 관심 가진 분들 M4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M4보다도 사실은 비슷한 컨셉으로 먼저 나왔던 게 크립토아즈예요. 약간 밈 같은 좀 그런 PFP. 성격으로 나왔고 이게 이제 약간 조상격의 캐릭터다 보니까 유가랩스의 예전에 짧은 그 클립 공개했을 때도 거기에도 이제 이 캐릭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플로 프라이스가 뭐 한 1위도 후반대쯤 될 거예요. 와, 그래도 아직까지도 존재하네요. 아직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해서 안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크립토아즈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더 흥미를 이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두꺼비 건달들. 네, 두꺼비 건달들.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얘네들이 우리 와금이산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와금이산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무늬가 새겨지지 않은 추가적인 웨어러블, 어떻게 보면 버추얼 굿즈들의 이미지를 올리게 돼요. 진짜 양말, 신발, 가방, 모자, 후디. 맞아요. 예, 그 옆에 이제 뭐 가위도 있고, 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와금이산이 얘기했잖아요. 건달들, 토아즈가 우리 물품을 다 가져갔어도 자기가 가위, 실, 바늘 잘 숨겨뒀으니까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이 물품을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오픈시에 있는 이 재료 상점에 가서 너네가 실, 바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내가 너네가 원하는 물품을 만들어줄게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굿즈를 민팅하게 유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민팅한 이 물품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안전하니까 민팅을 하라.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레이티브를 다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4개의 어떤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오게 돼요.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계속 실과 바늘과 여러 가지 골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자신의 NFT 모양이 새긴 뭐 가방이나 후디나 아니면 이런 뭐 신발 등등등을 이제 민팅을 막 신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한 그 개수를 어떻게 보면 그 실시간으로 자신이 실시간으로 이미지로 지금 1000명이 뭐를 신청했고 50명이 뭘 시작했고 여기 보시면 데이팩은 10,000개가 한 개인데 1000개가 민팅이 됐고 이런 걸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고블린의 그 홈페이지에서 봤던 느낌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고블린이 아마 10KTF가 초기에 하던 이 방식을 조금 차용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뭐 문서로서 지금 한정판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 지금 이만큼 민팅했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와서 민팅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은 재촉하는 그런 이미지이고 또 재밌는 건 그 후에 이제 와그미산이 이것들을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자기가 방법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관 방법을 어떻게 보관할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짤을 보시면은 이런 코드가 막 올라오잖아요. 결국에 와그미산이 컬렉터들이 민팅한 그 굿즈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는 크립토상에 올리면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와그미산의 컴퓨터로 코딩을 해가지고 이걸 아무도 못 훔쳐가게 어떤 블록체인 상으로 이제 올리는 의미 있는 하나의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컨셉 좋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가상세계로 굿즈들이 다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가상세계에서만 존재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바뀐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제 딱 주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사진 보시면 뭔가 다른 2차, 3차 세계로 넘어가는 듯한 뭔가 느낌을 주잖아요. 뭔가 타임머신처럼 저기만 지나면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굿즈를 다 이런 다른 세계로 넘겨주면서 NFT 컬렉터들의 자산을 보호해준다. 뭐 이런 나레이티브를 이제 쓰게 됩니다. 되게 특이하죠?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굿즈들을 계속 발표를 했어요. 11월 달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 양말 또 민팅을 해줬고 그다음에 여성 후디, 남성 후디 계속 민팅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와그미산에 운영하는 잡화점에 물건을 이제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간 정도 계속 민팅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이게 민팅하면 끝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 왜냐면 한 달 동안 스토리는 이제 딱 끊기고 뭔가 계속 적당하게 스토리 좀 전개하면서 계속 뭐 후디 팔고 양말 팔고 뭐 그러다가 뭐 끝나는가 보다. 그냥 내 이미지 들어가 있는 그게 끝인가 보다. 맞아요. 정도로만 생각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11월 달부터 가격이 그렇게 안 올랐죠. 엄청 빠졌어요. 거의 거의 이제 끝물인가 보다. 뭐 10토막 날 정도로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고 사람들이 막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아까 전에 건달이라고 했던 크립토아즈의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올라오고 와그미산이 어떻게 굿즈들을 숨기는지 계속 염탐을 하는 이제 짤들이 막 올라와요. 그 와중에 이제 두 번째 보시는 토아즈를 또 지켜보는 다른 뭐 늑대 같은 어떤 그림이 보이는데 늑대는 갑자기 토아즈를 왜 갑자기 감시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어떻게 궁금증을 사람들한테 자아냈지만 가격을 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죠. 근데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토아즈가 이렇게 생겼구나. 토아즈가 와그미산의 물품을 탐내고 있구나. 마지막 이제 사진처럼 뭔가 계속 뭐 뒤지고 있네.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났습니다. 스토리를. 그러다가 이제 굉장한 비디오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사실 비디오에서 캡처한 사실 이미지 한 컷인데 와그미산 안에서 바깥을 보는 하나의 동영상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크립토아즈의 우두머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10KTF 가게 앞에서 주먹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보시면 이 뉴도쿄라는 곳에 이 토아즈 디스트릭트라는 하나의 권역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 권역에서 장사를 하는 게 사실 와그미산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크립토 토아즈가 장악한 곳인데 이제 제3자가 세력을 넓히려고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이제 토아즈가 누군가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고 강아지처럼 생긴 사람과
이제 싸움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이 거예요. 네. 그 화면 하나하나들이 네. 전부 그 트위터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네. 하나씩 공개됐던 이미지들이. 맞아요. 공개된 이미지들이고 네. 텐KTF의 와그미산이 운영하는 잡화점을 기준으로 세력 싸움이 일어난 거죠. 네. 이 여우랑 이제 둘이 이제 패싸움을 하는 동영상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갑자기 우측에 보면은 늑대의 꼬리가 보이잖아요. 아까 전에 크립토와즈를 이렇게 지켜보던 늑대들도 갑자기 이 싸움에 인볼브를 하게 되고, 울프가 와우. 엄청난 규모로 세력이 이제, 장난 네, 아니네요. 갑자기 이제 우리 여우의 세력을 이제 보여주고, 더 많은 이제 늑대들의 이제 세력도 보여주고. 만만치 않네. 근데 이제 되게 영상을 보시면 되게 멋있는데, 크립토와즈가 하늘에 총을 성간판을 탁 쏩니다. 자신들의 세력은 더 크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면서 서로 개싸움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 불쌍한 와그미산 잡화점 앞에서 와그미산의 돈을 빼앗으려고, 그리고 이 동네를 먹으려는 세 가지 파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텐KTF의 상점이 불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 불쌍한 이 와그미산의 잡화점이 갑자기 전부 다 불타게 되고, 어머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와그미산의 돈을 받으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원하던 이 잡화점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불쌍한 이 와그미산은 다 타버린 간판을 보고 어머나. 슬픔에 젖으면서 아유. 점점 흑화하게 됩니다. 흑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너네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게 라는 마인드였어요. 와그미산은 너네랑 싸우기 싫어.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응징하겠다라고 이제 칼을 뽑으면서 전투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아, 와그미사. 네. 와그미산 스토리가 갑자기 이어지네?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씩 플로우 프라이스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몇 월쯤이에요? 이때가 사실 올해예요, 올해. 올해? 네, 그리고 최근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빈 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 건데, 근데 이제 요즘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그미산이 이 건달들을 응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흑화가 되신 거고, 와그미산을 떠나서 전투에 참여를 해서 너네들을 도와줄게 라고 이제 웬이라는 여자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와그미산을 도와가지고 건달들을 내쫓을 이제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슴에 BAYC가 그려져 있는. 그렇죠. 이 방탄조끼 같아요. 방탄조끼인데 방탄조끼 앞에 이제 BAYC가 딱 등장을 하면서 유가렉스와 뭐 연관성? 관련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풍기기도 이제 시작을 했고, 어떤 사람들의 이제 어떤 관심을 이제 끌게 되죠. 그러고 나서 와그미산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더 이상 상점을 보호해준다 대가로 돈 내는 거 못하겠다. 프로텍션 머니가 한마디로 이제 그쵸. 관리 비용. 관리비, 우리나라 관리비라고 하죠. 네. 관리비 더 이상 못 내겠다. 소폭들이 우리가 좀 편하게 영업할 수 있게 그쵸. 관리해주는데 네. 그거 더 이상 못 내겠다. 그쵸. 어차피 관리비를 내나 안 내나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이제는 자비는 없다. No mercy라는 이제 말을 탁 띄우면서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싸웠던 건달 하나를 납치를 해가지고 얘를 막 취조하다 보니까 크립토와즈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명령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어떤 괴물을 소환했다고 얘기를 해요. 괴물은 이제 토와즈를 따라다니는 하나의 말 잘 듣는 괴물이었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카주라는 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카주. 근데 카주도 사실 NFT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카이주 킹즈. 카이주 킹즈. 카이주라고 돼 있는 프로젝트는 네. 되게 많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카이주 그것도 되게 초기에 나왔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카이주가 우리 와그미산이 있는 토와즈 디스트릭트에 오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캐냈고, 그 정보를 웬이 이제 와그미산한테 이제 알리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동네의 어떤 건달들을 응징하는 게 아니라 와그미산 그 마을을 지켜야 된다라고 갑자기 나레이티브가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을을 지킬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올라오게 돼요. 이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카주랑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발과 백팩을 메고 카주랑 싸우겠냐, 카이주랑. 그것만 갖고 어떻게 싸우냐. 어떻게 싸우냐.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더 뭔가가 필요하다. 와그미산 하면서 이제 딱 짤이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컴뱃, 결국에는 전투를 할 수 있는 NFT들을 민팅해 줄 테니 다시 한번 전투 무기가 필요한 전투 무기를 민팅해라 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설파를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민팅하셨던 레벨 2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방탄조끼, 뭐 헬멧 등등등을 이제 민팅하는 두 번째 모자, 민팅이 된 후기 거예요. 뭐 처음에 나왔던 그거는 레벨 1이었던 거고 레벨 1이고요. 처음에 딱 했던 거고 여기 와금이상이 Can I trust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네네. 내가 그런 걸 만든다는 거는 네네네. 뭐랄까 전쟁용 무기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거 맞아요. 너희 믿어도 되니? 그렇죠. 동네 건달들하고 싸우려고 했다가 갑자기 카이주라는 괴물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전투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전투 무기를 지금 만들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짤은 아까 말로만 듣던 카이주라는 이제 카이주가 등장이 탁 됩니다.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크립토아즈의 토아즈가 이 카이주는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하하 하면서 올린 짤 다음에 토아즈를 잡아먹을 듯한 카이주가 탁 나타나면서 본인도 통제할 수 없는 거네.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이제 상태에 이르른 카이주가 와서 동네를 다 쑥대밭을 만들었네.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거를 이제 나레이티브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되고 크립토아스는 자신 있게 카이주가 왔을 때도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보호소를 만들었는데 그 보호소가 이제 카이주에서 탁 뭉개지는 걸 보여주면서 토아즈도 다 끝났고 이제 카이주가 우리 마을을 다 점령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조를 시키죠. 괴물을 한마디로 공인의 죄를 한 셈이네. 맞아요.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와금이사는 열심히 전투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웬은 이제 카이주의 이제 약점이 음악이라는 걸 이제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카이주를 공격할지 전략을 짜기 시작을 하고요. 이 당시에 최근이거든요. 이게 아마 2달도 안 됐을 거예요. 2달도 안 된 시점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와금이산이 방탄모자를 어떻게 보면 헬멧을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총 한 5가지 이제 무기를 이제 만들어 주기 시작을 해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방탄조끼, 네. 그 다음에 컴뱃 헬멧이니까 뭐 전투용 헬멧, 그 다음에 전투용 부츠, 맞아요. 그 다음에 칼인가요? 칼, 그 다음에 뭐 비행 모자,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뭐 총도 있고 여러 가지 바주카도 있다고. 화염방사기. 여러 가지 어떤 전투를 위한 이런 물품들을 만들고 5개 외에도 또 있어요? 맞아요. 더 많아요. 그것들을 결국 자신들의 NFT를 이용해서 이제 방탄조끼나 이런 것들에 민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베이시로 저걸 민팅하면은 저렇게 베이시 그림 들어가 있는. 그래서 NFT 이제 월드 디스코드 들어가면은 이거 민팅하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NFT 월드 디스코드가 수목튜브에서 같이 만들었던 NFT 스터디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거기를 말씀하신 거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블루칩별로 그 주요 프로젝트별로 채널들이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0KTF 채널에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거기 히스토리도 같이 보시고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디스코드에서 사람들은 사실 이제 초점 자체가 이 나레이티브보다는 이걸 민팅하면 돈 될까? 그리고 약간 이때 당시에 이게 가차처럼 뭐 뭔가가 나오면 비싸지고 뭐 이랬던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바주카포가 나오든지 총이 나오면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그래갖고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한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할까라고 NFT를 샀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와금의상과 뉴도쿄라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민팅을 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NFT가 아니었어요. 전투를 위한 민팅을 한 거고 그러면서 배틀타운이라는 거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뉴도쿄가 그냥 예전의 뉴도쿄가 아니라 뭔가 전쟁터가 된 거다. 배틀타운이 됐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뉴도쿄가 갑자기 이미지가 카이주가 중간에 딱 보이면서 카이주가 있던 곳이 사실은 와금이산의 잡화점이 있던 그 마을이에요. 그 자리에 이제 괴물이 탁 나타나면서 마을이 전체적으로 불타는 이미지로 바꾸고 그래서 배틀타운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새로 생기고 거기서 사람들이 무기를 스테이킹하고 NFT 스테이킹하면은 뭐 앱코인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기능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와금이산이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뒤에 보시는 어떤 로봇들과 함께 카이주한테 이제 가게 돼요. 여기서도 참 이 디테일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우측에 나온 저 로봇이 있잖아요. 저거 비풀이 만든 이미지더라고요. 비풀이 예전에 그렸던
그 하나의 그 아트를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탁 녹여냈더라고요. 이거 꼭 봐보세요. 그 트위터 가면 이게 다 영상입니다. 이게 단지 사진이 아니에요. 영상을 보면 진짜 더 생동감 넘치거든요. 박진감 넘치고, 그래서 이 로봇하고 카이주랑 이제 싸우게 되는 모션까지 딱 나오게 되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결국에는 와그미산을 사실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기계도 다 폭파가 되고, 와그미산은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하고 이제 우리 유독교 결국에는 잃게 되나 이런 실망감을 안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크립토아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미스터리한 괴물을 죽이려면 미스트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와그미산의 옛날에 고향에서 뭐 키웠던 그런 고양이가 나타나면서 와그미산을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가 지금 스토리죠. 아니요.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마지막을 빨리 끝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연관성 없는 고양이가 나타나고, 고양이가 이제 카이주랑 싸우는 장면에 넘어가면서 이제 끝을 내리는데, 그 다음 이제 페이지는 사실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해볼게요. 시도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전투에서 졌는데 와그미산에 이제 키우던 고양이가 나타났고, 그 고양이가 이제 카이주랑 이제 싸우는 장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아즈 이제 미지의 생물이 이제 고양이가 나타나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와,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일본 말인가요? 일본 말인데 일단 고양이를 일단 소환을 시킵니다. 이거로써. 와, 나 이 비디오는 처음 보는데 장난 아니네.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나타났고, 마법의 고양이. 마법의 고양이가 이제 카이주랑 싸우게 되는 거죠. 와. 네. 야, 신기하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큰 카이주가 귀여운 두꺼비가 돼버렸어요. 이러면서 시즌 1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10KTF는 시즌 1까지 종료된 게 현재 시점인 거예요? 맞아요. 저 마법의 고양이가 그 와그미산에 의해서 소환이 되고, 마법을 부려서 그 괴물이었던 카이주를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어떤 두꺼비처럼 만들고, 스토리가 딱 끝나면서 뒤에 이제 크레딧이 막 올라가게 돼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고, 위뉴사가 만들었고, 이 스토리의 이제 일부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크레딧이 쫙 올라가면서 한 편의 뭔가 애니메이션을 본 것처럼 딱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잠깐 시즌 1 끝나고 휴직이네요. 휴직이에요. 그러면서 위뉴사가 야심차게 지금 준비한 게 렌가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서로 다른 또 나레이티브로 뭔가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렌가도 준비했잖아요. 그쵸. 이런 스토리를 알고 렌가를 보게 되면 렌가 가격이 왜 오르는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 선생님이 사실은 NFT 월드에서 렌가 그 채널 좀 만들어 달라고 거기 커뮤니티 요청사항에 쓰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블루칩 위주로 해서 뭐 나온 지 뭐 일정 시간 지난 것들로 뭐 왜냐면 뭐 요청하는 것마다 다 만들 수 사실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나름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고 합시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 선생님이 NFT 스터디 할 때 10KTF를 깊게 보셨기 때문에 위뉴에서 했고, 맞아요. 내레이티브를 딱 보니까 야, 이건 안 뜰 수가 없다. 이거 똑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렌가에 대해서 딱 확신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스터디 들어가서 NFT를 분석하는 하나의 이 개념을 딱 잡게 됐어요. NFT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프레임워크를 딱 머릿속에 두고서 여러 가지 사실 그 다음부터 다른 NFT를 공부하려고 막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트위터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의 추천이 딱 뜨더라고. 10KTF가 갑자기 뜬금없는 렌가 블랙박스라는 그런 어떤 트위터에 10KTF 계정에서 그 렌가 공식 계정에 댓글을 단 거예요. 뭐 GM처럼 야, 이게 뭐야? 갑자기 얘가 왜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 갑자기 10KTF랑 렌가랑 실제로 스토리가 연결돼요? 그거 아직은 몰라요. 연결될 것 같아요. 연결될 것 같아요. 이 계정에 10KTF가 뜬금없이 듣보잡이었던 사실 렌가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렌가의 계정에 GM 같은 그런 댓글을 딱 달고
전 뜨니까 들어가 봤죠. 그래서 이 랭가는 도대체 뭔가 막 파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 당시 이 랭가가 누가 만들었는지 공개하는 날이었어요. 운도 좋게 사이트에 딱 갔는데 우측 하단에 Powered by WeNew라고 딱 써있더라고. 그날이 네. NFT 월드 글 쓴 날이에요. 맞아요. 그날이 8월 20몇 맞아요. 며칠인데 맞아요. 가격이 좀 빠졌을 때야. 민팅하고. 맞아요. 그 민팅가에서 환가 없었어요. 민팅 0.4이던가 그랬는데 네. 그때 0.2 얼마? 2 얼마였어요? 그래서 0.4나. 네, 0.4.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그 날부터 이 랭가를 엄청 파기 시작했어요. 랭가의 작가 누구며 도대체 미뉴랑은 무슨 관계고. 근데 딱 보니까 아니 나도 좀 때리지. 이거 텐케이티브랑 똑같이 간다 이거 100%. 이거 계정에도 이미 나레이티브가 많이 진행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박스를 막 긁었죠. 한 달 사이에 10배 이상 올랐죠. 10배 올렸죠. 지금 최고점 3위더까지 갔을 거예요. 아니요. 블랙박스는 블랙박스 5위더 넘지. 5위더가 넘지. 근데 저는 또 궁금증을 못하면 다 열었어요. 블랙박스가 열기 전인 거고. 네, 블랙박스가 열기 전인 거고 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열었던 건 3위더 아닌 건 5위더에만 거래되고 있고 볼륨으로는 최상위권에 최상위권에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하이프를 느끼는 게 10KTF가 그 마지막에 고퀄리티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나레이티브를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많이 자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뉴사가 누군지 알게 된 거고 사람들이 이제 랭가를 알게 된 거고 랭가도 똑같이 갈 거라고 하니까 투자적 관점에서 무조건 사놔야 된다. 이거 사놓으면 결국 뭐라도 계속 해줄 거다. 왜냐면 10KTF 좀 나한테 뭐라 하지 그랬어요. 아닙니다. 내가 또 잘못 근데 사실 이게 결과론적인 거라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저도 사놓고 이게 맞나 싶었어요. 여러 개 사긴 샀는데 이거 뭐 잘못되면은 또 어떡하나 그쵸. 또 했을 수도 있지. 사실 그래서 저도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배팅이 됐네요. 배팅이 됐고 거의 뭐 올해 시그니처 딜이네. 그래서 저는 클로넥스를 샀습니다. 한 달 만에 10배 이상 튀기고 그거 팔아서 저는 클로넥스 샀습니다. 근본으로 갔다. 이게 네. 그래서 공부한 어떤 결실을 맺었다. 재밌었겠네. 네, 재밌었어요. 시간도 있고. 딱 어떻게 보면 8월부터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한 2달도 안 됐는데 뭔가 재밌는 걸 경험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나레이티브 또 참여형 NFT 이런 것들이 진짜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쨌든 그 조선님하고 같이 10KTF를 한번 쭉 훑어보게 됐고 랭가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알겠습니다. 하고 아쉬움을 약간 가지고 네네. 오늘 그러면 마무리 지을까요?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어쨌든 뭐 NFT 특정 프로젝트를 뭐 분석하듯이 이렇게 한 거는 요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조 선생님 모시고 랭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사실 생방송인 줄 알고서 사실 인터랙션을 좀 하면서 하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이게 녹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재밌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수목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프라이빗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여기 공간 빌려가지고 지금 사실 처음으로 세팅해가지고 하는 거여가지고 라이브는 약간 부담됐어요. 잘못될까봐.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고 다음부터는 더 재밌는 어떤 이런 줄거리들 그러니까 사실 뭐 분석도 좋지만 이런 썰들을 많이 좀 제가 서치해 오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랭가는 제가 그 스터디에서도 사실은 다룬 적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NFT 그 스터디 시즌 4를 아마 오늘 영상 끝나고 나서 공지를 먼저 올릴 것 같고 영상 편집하고 올라갈 때는 아마 이미 스터디 공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스터디 4에서 랭가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어쨌든 조 선생님께서 이미 스터디를 하신 상태로 여러분한테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좀 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영상 올라갈 때쯤에 NFT 스터디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너무 많은 분이 지원하시면은 조기 마감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사실 없긴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좀 지원자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게 사실 NFT라는 게 저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이잖아요.
디파이에 관심이 많았고, 근데 NFT에 대한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NFT를 공부하고 싶은데 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스터디 가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발표하는 내용들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수목님이 정해놓으신 그 프레임워크에 딱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NFT를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좀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또 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